노년기, 그 단어는 종종 고요함과 여유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고립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하던 가족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고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지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많은 노년층이 느끼는 이 고립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외의 해답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앱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들. 이 단어들이 노년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노년층이 이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며 외로움과 고립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카메라 버튼 하나로 손자의 웃는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고 채팅창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상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층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설계된 복잡한 인터페이스나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환경은 오히려 소외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노년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설계된 전용 앱과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크고 사용법이 직관적이며 친숙한 이미지로 구성된 이들 도구는 노년층이 디지털 세계로 편안히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러한 노년층 전용 앱과 플랫폼이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외로움을 해소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했던 디지털 기술의 또 다른 가능성과 그것이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단순한 외로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의 고립을 조용한 전염병이라 부르며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발병률 증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10분 이상 사회적 교류가 없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조기 사망률이 29% 더 높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단절은 건강과 생존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노년층의 신체적 제약, 기술적 불편함, 그리고 디지털 격차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노년층의 기술 접근성에 관한 기존의 인식은 그들이 스마트폰이나 앱 같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이 인식을 빠르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자 중 스마트폰 보유율은 약 87%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SNS나 메신저 앱을 활용해 가족 또는 지인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년층이 단순히 기술을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생활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노년층을 위한 기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노년층의 이해도와 사용 경험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기획되고 설계된 디지털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내에서 개발된 실버톡과 같은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으며 글씨 크기 조정 기능, 고대비 화면 디자인, 단순한 메뉴 구조 등 노년층에게 최적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터치 몇 번만으로 자녀나 손주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도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노년층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는 도구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그랜드패드라는 미국의 고령자 전용 태블릿입니다. 이 기기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비밀번호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진 보기, 이메일 읽기, 비디오 통화, 뉴스 읽기 등 필수적인 기능만을 담아 단순함을 극대화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기는 가족 구성원만 연락처로 등록할 수 있어 사기나 피싱 등 보안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중 한 명인 78세 할머니 루시는 이제 외출하지 않아도 손녀와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감정의 교류를 가능케 하는 창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의 사례는 단순한 가족 간 소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형성과 활동 참여로 확장되며 노년층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역할 부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버넷은 시니어 기자단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플랫폼으로 전국의 노년층이 기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나 지역 소식을 기사 형태로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아 성취감을 느끼고 서로의 활동을 지켜보며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연결을 실현하고 확장하는 하나의 디지털 공동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SNS 플랫폼도 점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코소넷은 노년층 사용자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로 취미 기반의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낚시, 가드닝, 독서 등 주제에 따라 그룹에 가입하고 활동 사진이나 글을 올리며 소통합니다. 이처럼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관계 형성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폭을 넓히고 신뢰 기반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의 기술 교육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 습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활용 경험과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4년부터 디지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가 직접 노년층의 멘토가 되어 앱 사용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은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와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 이해를 넓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술은 노년층의 사회적 연결을 위해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의 접점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확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기술은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세상 밖으로 들려주는 확성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설계되고 누구를 위해 사용되느냐입니다. 노년층 전용 앱과 플랫폼은 바로 이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기술의 중심에 선 사용자입니다. 노년층의 사회적 연결을 위한 기술 활용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와 일반 대중은 노년층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기술이 제공하는 소통이 실제 관계를 대체할 수 없으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노년층의 사회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노년층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며 앱의 사용법이나 기능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학습 요구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일면 타당한 면도 존재합니다. 특히 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가 자주 바뀌고 새로운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노년층이 느끼는 기술 피로도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사용자 어씨는 처음에는 자식이 알려줘서 잘 썼지만 앱이 갑자기 바뀌면서 다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그냥 안 쓰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변화에 대한 대응력에서 젊은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기술은 더 이상 연결의 수단이 아니라 단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노년층의 고립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데이터와 사례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술로 인한 사회적 연결은 실제 대면 관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노년층이 화상통화나 온라인 모임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미국 AARP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보다 디지털 소통 기술을 통해 더 자주 가족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65세 이상 응답자는 전체의 61%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술이 실제로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또한 기술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노년층의 자율성과 참여의식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오렌지 카페 플랫폼은 치매 초기 단계 노인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년층은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운영자로 기능하며 자기 효능감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기술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 피로도와 복잡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대안은 바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사용자 중심 설계입니다. 단순한 접근성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물론 기능 최소화와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KOMP는 버튼 하나로 모든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노년층 전용 디지털 프레임으로 수신한 사진을 자동으로 표시하고 일정 시간 동안 화면에 멈춰 보여주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 사용자들은 이 기기를 통해 손주들의 사진을 보고 음성 메시지를 듣고 화상통화도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지속 가능한 기술 교육 체계입니다. 단기적인 교육 캠페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상담소를 운영하여 일정 주기마다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기능 변동 시 대응 방법도 교육합니다. 이런 교육은 단순히 기능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대 간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기술 격차는 세대 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새로운 관계 형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주기적으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방문해 기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 세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멘토링은 단순한 기술 전파를 넘어서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결국 기술을 통한 노년층의 사회적 연결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반대 입장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분명히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하지만 그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 방식과 운영 전략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설계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활용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기술은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이미 여러 실험과 실천 속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사회적 연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은 단순한 편의성 향상을 넘어서 삶의 질 전반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기술이 인간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가능성과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 쓸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 성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기술을 통해 소통의 끈을 이어가고 자신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스스로의 존재감을 사회 속에서 재확인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기술을 어떤 철학으로 바라보고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기술이 삶의 전환점이 된 대표적인 사례는 노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은퇴 이후의 삶은 사회적 활동에서 멀어지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정보를 나누며 때로는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 노년층은 다시금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버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의 사례는 상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의 영상은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 수많은 노년층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며 디지털 사회에서 나이든 목소리도 충분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은 단절된 삶을 연결해 삶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물리적 제약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기술은 밖으로 나가는 창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손자 손녀의 성장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지켜보며 나아가 온라인 독서 모임이나 음악 감상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까지 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심리적 거리로 환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툴을 주 3회 이상 사용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참여도 측면에서 평균 27%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기술 자체만의 힘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랜드패드나 KOMP처럼 철저히 사용자 중심으로 특히 노년층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을 고려한 설계는 기술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모든 디지털 기술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빠르고 복잡한 것이 아닌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먼저 이해한 기술이 더 오래 사용되고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고립 문제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는 복지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노인 돌봄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의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이는 대신 정기적인 영상 통화와 데이터 기반 건강 모니터링으로 그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도 마련해 줍니다. 디지털 공간 속에서 나이든 사용자와 젊은 사용자가 서로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댓글을 통해 소통하며 기술을 매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새로운 형태의 세대 통합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사회문화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으며 점차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속에서 필수적인 통합 전략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입니다. 노년층을 위한 앱과 플랫폼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천해온 사례입니다. 단순히 기술 접근성을 해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인간 중심 설계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특정 기술의 진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공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술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통해 누군가의 일상이 바뀌고 마음이 연결되며 삶의 의미가 확장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있어 이러한 연결은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선물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기술은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노년층을 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연결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기술은 누구를 향해 설계되어 있습니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